혹시 지금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때문에 이 영상을 누르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병원에서 연골이 닳았다는 말만 믿고 비싼 주사와 약에만 의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무릎이 낫지 않는 진짜 이유는 병원, 엑스레이조차 알려주지 않는 이것 하나를 평생 몰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수술 없는 재활에 바쳐온 의학 전문의 김성민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장 수술을 권하는 병원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엑스레이에서 연골이 다 닳았다는데 어떻게 수술 없이 낫는다는 거야? 하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속 연골은 새까맣게 다 닳아 없는데도 지팡이 없이 꼿꼿하게 걸어서 뒷산을 오르는 분들을 말입니다. 그분들의 엑스레이는 처참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 병원 엑스레이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아버님들 혹시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설 때 아이고 소리와 함께 무릎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 나지 않으십니까?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는 꼭 무언가를 짚어야만 일어설 수 있게 되셨죠. 계단을 내려갈 때 나도 모르게 난간을 붙잡고 옆으로 개걸음 치듯 내려가게 됩니다. 예전엔 낚시터, 등산, 친구들과 당구장, 어디든 펄펄 날아다니셨는데 이젠 현관문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약속을 피하게 되고 점점 방 안에만 있게 되시죠. 통증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이러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나, 아내보다 먼저 걷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 공포감일 겁니다. 비싼 주사도 수십 번 맞아보고 좋다는 영양제도 다 드셔보셨죠. 하지만 그때뿐이고 지긋지긋한 통증은 다시 돌아오지 않던가요? 그 절망감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제 진료실에서 뵌 박철민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쉼없이 일만 하셨는데 남은 건 이 지팡이와 밤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뿐이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의사 선생님, 나 다시 걸을 수 있긴 한 겁니까?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도 의사 생활 초반에는 엑스레이 사진만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연골 상태와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무릎이 아픈 진짜 원인은 닳아버린 연골이 아니었습니다. 그 연골을 꽉 붙잡아주지 못하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게 잡아주는 이 소중한 완충 장치인 근육이 약해지고 굳어버리니 연골이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수술을 주로 하는 의사들조차 연골이 다 닳아도 2명 중 1명은 수술 없이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데이터를 발표할 정도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 근육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최근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릴 운동법을 따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건강소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오랜 시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이 근육을 제대로 살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 전 단 5초로 무릎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아버님들, 우리가 통증의 원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연골은
사실 스스로 재생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우리 몸은 연골을 대신해 무릎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허벅지 앞쪽 근육, 흔히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으로 가는 모든 충격을 흡수하는 자연산 완충 장치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하면 연골이 좀 닳았어도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어 통증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 근육이 약해지면 우리가 걸을 때마다 그 충격이 100% 무릎 연골로 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선 멀쩡한데 무릎이 시큰거리는 젊은 사람들은 이 근육이 약한 경우가 많고, 반대로 연골이 다 닳았는데도 꼿꼿하게 걷는 분들은 이 근육이 돌덩이처럼 튼튼합니다. 제게 오셨던 박영호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의사 선생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어나려는데 글쎄 다리에 힘이 팍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손주 녀석이 그걸 봤는데 어찌나 창피하고 서럽던지 이젠 방에서 거실 나오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셨죠. 제가 딱 이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진료실 문을 들어서시더군요. 선생님, 이젠 지팡이 없이도 버스 계단을 거뜬히 오릅니다. 곧 아들 녀석 환갑 잔치인데 그 앞에서 체면 섰습니다 하시는데 제 마음이 다 뜨거워졌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무시기 전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셔서 아프신 쪽 다리에 무릎 밑에 낮은 베개를 하나 받쳐주세요. 높은 베개는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발목을 몸쪽으로 강하게 당기시고 발가락까지 힘을 줘서 쫙 오므려 보세요.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쭉 펴서 베개에서 무릎이 떨어지도록 들어 올린 뒤 5초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천천히 내리시는 겁니다. 이걸 딱 10번만 반복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리를 하늘 높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짱짱하게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느껴야 합니다. 만약 통증이 있다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다리를 드는 높이를 낮추셔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5초가 아버님의 남은 3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 하나로 오자 다리를 바로 잡았습니다. 혹시 아버님들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점점 오자로 이른바 항아리 다리로 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거울 앞에 서서 보면 무릎 사이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벌어져 있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모양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오자 다리는 무릎 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다리가 밖으로 휘면 우리 체중이 전부 무릎 안쪽으로만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 안쪽 연골만 집중적으로 닳아 없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겠죠. 이때 이 무너지는 다리를 안쪽에서 꽉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안쪽 근육, 내전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근육을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게 오셨던 한 어머님은 다리가 휘는 게 창피해서 여름에도 밭에 나갈 때조차 긴 치마만 입었어요 하셨습니다. 밭일이라도 하고 나면 그날 밤은 무릎 안쪽이 시큰거리고 욱신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걷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딱 이것 하나만 신경 쓰시라고 했죠. 바로 엄지발가락입니다. 걸으실 때 발뒤꿈치부터 땅에 딛는 것은 다들 아시죠? 그 후에가 중요합니다. 무게 중심이 발바닥 바깥쪽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의식적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싣고 땅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걸으면 평소에는 아무 느낌도 없던 허벅지 안쪽에 찌릿하고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걸 느끼셨다면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어머님은 2달 만에 선생님, 저 이제 무릎 안쪽이 안 아파요. 어제는 시장 가서 신발 구경도 실컷 했습니다 하시며 웃으시는데 제가 다 감격스럽더군요.
그동안은 무릎이 아파 시장 구경은 엄두도 못 내셨다고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딱 10분만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걷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오래 걷지 마십시오. 평생 안 쓰던 근육이라 금방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보폭을 크게 하거나 빨리 걷는 것보다 천천히 걸으시면서 허벅지 안쪽 근육의 움직임에만 집중해 보세요.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기름칠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환자분들께만 조용히 알려드리는 방법인데 오늘 지혜건강소 구독자님들께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유난히 뻣뻣하고 아픈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밤새 우리가 자는 동안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관절, 윤활액이 고여서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겨울철에 시동 걸기 전 자동차 엔진 오일이 굳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마른 관절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체중을 실어버리면 뻑뻑한 기계가 긁히듯이 연골이 그대로 상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내 손으로 내 연골을 긁어내고 계셨던 겁니다. 제 오랜 친구도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해서 첫걸음을 떼기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꼭 쇠가 녹슨 것처럼 삐걱거려 이러다 정말 못 걷는 거 아닌가 몰라 하며 겁을 먹더군요. 제가 이 무릎 기름칠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편안히 걸터 앉아 보세요. 이때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의자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에 힘을 완전히 빼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네를 타듯이 두 다리를 그냥 대롱대롱 흔들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근육에 힘을 주거나 발로 차면 안 됩니다. 그저 힘을 빼고 추처럼 흔들기만 하는 겁니다. 딱 1분만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 간단한 움직임이 밤새 고여있던 윤활액을 관절 속으로 골고루 펌프질해 줍니다. 마른 연골을 촉촉하게 코팅해 주는 거죠. 그 친구가 며칠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첫걸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고 이걸 왜 이제 알려줬냐고 하더군요. 이것은 아침뿐만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오래 보시다가 일어날 때 혹은 식탁 의자에 오래 앉아 계셨다가 일어날 때도 단 30초만 대롱대롱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무릎 연골이 마모되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무릎 연골을 갉아먹는 최악의 자세. 이것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바로 양반다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어쩔 수 없죠. 거실이든 방이든 바닥에 철푸덕 앉는 이 문화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 양반다리를 하면 무릎이 130도 이상 꺾이게 됩니다. 이때 무릎 안쪽에 가해지는 압력은 우리가 편안히 서 있을 때의 7배에서 8배에 달합니다. 무거운 쌀가마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짓누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골을 그냥 쥐어짜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뵙던 김순자 어머님은 선생님, 저는 아들네 집만 가면 무릎이 더 아파요 하시더군요. 이유를 여쭤보니 명절도 아닌데 손주들이 보고 싶어 주말마다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네 집에는 소파가 없어서 손주들하고 놀아주려고 바닥에 앉아서 몇 시간씩 그림책을 읽어주고 공기놀이를 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님은 손주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분이 좋으셨겠지만 무릎은 그 시간 내내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편하셔도 바닥에 앉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식당에 가셔도 꼭 의자가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집에서는 소파를 사용하시고 식사도 꼭 식탁에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제사나 명절처럼 말입니다. 그때는 절대 양반다리 하지 마시고 다리를 쭉 펴고 앉으시거나 벽에 등을 기대고 앉으세요. 그게 내 무릎을 지키는 길입니다. 딱 10분만 앉아도 무릎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릎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두 번째 자세, 이것입니다. 바로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 텃밭에 상추 심으실 때, 빨래하실 때, 부엌에서 나물 다듬으실 때, 바닥 걸레질하실 때 이 자세 정말 많이 하시죠. 쪼그려 앉는 것은 양반다리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무릎에 실리는 압력이 체중의 20배가 넘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50kg인 분이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는 1톤짜리 압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이건 망치로 무릎을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진료실에 무릎 연골이 다 닳았다며 찾아오시는 시골 어머님들의 엑스레이는 놀랍게도 한결같습니다. 수십 년간 쪼그려 앉아 밭을 메고 부엌 바닥에서 음식을 다듬으신 그 세월이 무릎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한 어르신은 내가 쪼그려 앉아서 자식들 다 키우고 대학 공부까지 시켰는데 이제 와서 이 다리가 원수라며 제 앞에서 펑펑 우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밭일하실 때도 요즘엔 작은 작업용 의자가 잘 나옵니다. 몇천 원 안 합니다. 거기에 꼭 앉아서 하셔야 합니다. 걸레질도 무릎 꿇고 하지 마시고 서서 미는 대걸레를 쓰셔야 합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 연골은 그 잠깐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90도 이상으로 굽히는 자세는 내 수명을 깎아먹는 자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연골이라는 헛개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 한 장만 붙들고 연골이 다 닳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절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진짜 열쇠를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핵심 비결 5가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잠들기 전 5초로 무릎에 기둥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말입니다. 무릎 밑에 베개를 받치고 발목을 당긴 채 다리를 5초간 들어 올리는 이 간단한 동작. 이것이 닳아버린 연골을 대신해 내 무릎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자연 완충 장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둥이 튼튼하면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엄지발가락으로 걸어 오자 다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체중이 자꾸 바깥으로 쏠려 안쪽 연골만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비결이었죠. 발뒤꿈치로 디뎌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무게를 실어 땅을 밀어내는 그 느낌, 허벅지 안쪽에 찌릿하고 힘이 들어가는 그 느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 무릎 기름칠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마른 관절에 윤활액을 펌프질해주는 방법이었죠. 의자에 앉아 힘을 빼고 대롱대롱 다리를 흔들어주는 이 1분의 습관이 아침마다 내 손으로 내 연골을 긁어내던 끔찍한 일을 막아줄 겁니다. 네 번째, 내 무릎 연골을 쥐어짜는 최악의 자세, 양반다리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편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내 무릎에는 쌀가마니가 올려진 것과 같은 압력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바닥이 아니라 꼭 의자에 앉으십시오. 다섯 번째, 내 무릎을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은 자세, 쪼그려 앉기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텃밭에 앉아 밭을 메고 바닥에 앉아 나무를 다듬던 그 자세가 내 무릎에 1톤의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꼭 낮은 작업용 의자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압니다. 평생 해오던 그 자세와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우리 몸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합니다. 내가 오늘 노력한 만큼 딱 그만큼 되돌려줍니다. 내 나이에 이게 되겠어 하고 포기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통증보다 더 무서운 병일지도 모릅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90살의 한 어르신은 선생님, 나는 이제 다 살았어. 걷는 건 포기했네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딱 5번만 다리 들기 운동을 해보시라고 자제분들이 매일같이 격려해 드렸다고 합니다. 석 달 뒤 그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본인 발로 직접 걸어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나 이제 살고 싶어졌어 하시는데
저와 간호사들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드실 때 그때 딱 한 번만 더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 딱 5번만 허벅지에 힘을 주는 그 5초 운동, 그것부터가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며칠 해봤는데 똑같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무릎은 수십 년에 걸쳐 망가졌습니다.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걷는 것이 불편한 내 소중한 친구, 내 가족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주변에 무릎 아파서 못 가겠다고 자꾸 약속을 미루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특히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그리고 마을 모임 같은 데 모이실 때 한 번쯤 보여주시면 자네 덕분에 내가 다시 걷게 됐네 하는 세상. 가장 고마운 인사를 받으실 겁니다. 건강한 걸음은 건강한 노년의 자신감과 직결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다시 걷겠다는 뜨거운 불씨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활활 타는 불꽃으로 키워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지나가는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 걸음걸이를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오늘 배운 이 소중한 근육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걷기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건강 비밀까지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건강의 지혜를 꾸준히 연구하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히 전달하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걸음을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무릎 주치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발걸음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닙니다. 오늘 밤 실천하는 그 5초 다리 들기에서 시작됩니다.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힘찬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